굳은 표정으로 한덕수 후보가 도착하고 곧이어 김문수 후보가 미소를 띠며 회동 장소로 들어섭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죠? 다 들어 계시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나흘 만에 이뤄진 만남. 두 손을 맞잡고 한 후보가 덕담을 건넸지만 김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겠네요. 총리님 교훈과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배석자 없이 후보 단둘이 진행된 비공개 회동은 약 75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한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먼저 자리를 떴고 한 후보 측은 협상 결렬의 원인을 김문수 후보 측에 돌렸습니다. 깊은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어떤 준비가 되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합의된 결과는 없다. 반면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대화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일화 방안 제안에 한 후보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후보 등록 생각도 없는 한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며 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후보 간에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근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다 막아놓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다음 회동 일정을 잡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자며 한 후보에게 오늘 추가 회동을 제안했고 한덕수 후보 측은 기존 일정을 조정해 김 후보를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젯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로드맵 제시는 강제 단일화 작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도부는 이 시간 이후 단일화 관련 작업을 일체 중단하라며 자체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거쳐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 방송토론과 15일, 16일 이틀간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떼라며 계속 강행한다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 기자회견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 한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안에 단일화가 성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토론은 못하더라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젯밤 의원총회를 거쳐 오늘 두 후보 간 1대1 토론과 내일까지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어제 저녁 1시간 15분간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한덕수 후보 측은 단일화 일정을 일주일 뒤로 미루자는 김 후보 제안에 대해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며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입니다. 단일화를 해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합니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갑시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김문수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회동을 1시간 반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 후보와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여론조사든 TV토론이든 국민의힘이 정하면 따르고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한 후보는 앞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서는 자신의 대선 출마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꿔 경제를 살리겠다며 거듭 개헌 필요성과 개헌 빅텐트를 강조했습니다. 개헌에 동의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의 연대를 맺어가지고 개헌 반대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국민의힘도 이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 후보 측은 부총리급 AI 혁신전략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선 1호 공약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일화에만 몰두하다 뒷북 공약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캠프 사무실 연결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 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될 때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요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국토 태반이 흙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고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일천불 시대가 열린다는 상사의 말씀을 듣고 허언증이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의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두 군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그리고 진영을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중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한독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체 상태를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결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은 변합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목표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제 목표와 원칙은 단순 명확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 잡혀 무너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